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 기본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장인 부위원장인 본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 제1차 정례에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 수행 기간이 기본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선정된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 3개소, 총 12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장 선임에 대하여 기존의 각 자치구 파견 방식에서 관련 외부 전문가 채용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장 선임 방식을 기존의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임 방법을 기존에는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정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정장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청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위탁기간이 만료된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재위탁하는 등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과 운영 성과 분석 등의 사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2조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의장, 부의장 및 조합장 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김선옥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광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훈희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김선옥 의원이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유은희 의원님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유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장애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유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관리 지원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 유은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비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만들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통합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와 유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천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 정치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유천동 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권과 대종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동 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동 127-27번지 1원에 대하여 노후 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천동 1구역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96,440제곱미터이며 토지 이용 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 용지 66,787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69.3%, 기반시설 용지 29,653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30.7%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53% 이하이며 최고 높이는 105m,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이며 공동주택 세대수는 163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대전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안영지구의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조례 제정 시행을 하였고 토지구역 정리사업 환지 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 잔액을 공공시설물 정비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2년 11월 9일자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였기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한다이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와 함께 중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활 의결되어 폐지를 확정하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 조례를 폐지가 결정이 되면 함께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유천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4년 5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의 소진 등 존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천동 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정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네네. 본 의원이 지난 제255회 임시회 당시 질의한 건으로 네네. 안영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그 폐지를 검토 요청했는데 신속하게 또 처리를 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라도 부서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 적시적인 정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제 255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에 대한 정비도 지적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이에 대해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쪽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어디 소관이죠? 예, 저희 이 조례는 토지정보과에서 예, 저희가 저 관장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상임위가 아니라서 네, 예, 네, 예, 예. 어쨌든 그 이번에도 신속하게 해준 거와 같이 네, 네. 또 조례 규칙 훈련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좀 정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사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천동 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개입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의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성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유천 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사업 개요를 보면은 네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중복 결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공청사 계획안에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 따로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용도 자체는 두 개로다가 허용한 거지. 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면 하는 거는 이 용도 자체는 하나의 건물을 지었을 때 같은 용도를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허용 용도 자체를 이렇게 넓게 완화시켜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공공청사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걸로. 하나라는 거죠? 하나 맞습니다. 네, 네. 하나에다가 이게 이제 공공청사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지 아니면 우리 공공청사가 들어갈지는 결정된 건 아니고 네. 둘 중에 하나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지금 있습니까? 뭐 하나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떠니까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결정할 거라고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면적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아직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결정된 있는 상황 아닙니까? 토지계획상 면적은 1,660제곱미터를 잡고 있습니다. 1660이면은 약 500평 가량 됩니다. 네. 약 500평이 조금 넘는 면적 같은데요. 그러면은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시에 네네. 우리가 지금 공공청사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지금 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건축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이고 또 예산 아니겠어요? 제일 네, 중요한 것이. 네, 그러다 맞습니다. 몇 년씩 그리고 지금 노후청사가 여러 곳에 선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할 시에 네네. 우리가 이제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거기에 건축에 대해서 인티세브를 좀 줄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2종이나 3종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부가 이익에 대해서 공공청사로 저희가 이제 용적률 완화 규정에 따라서요. 할 수 있죠. 그런 예, 제도가. 공공시설이 이제 제공을 했을 때 보통은 여기 같은 경우는 30% 용적률 완화를 받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 여기 유천 이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신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네. 위치도 이제 거리상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네네. 위치상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충분히 인티세브를 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줄 걸 주고서 받을 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애당초 입안 계획 때부터 철저하게 좀 해서 네네.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줄 수 있는 거를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네, 또 맞습니다. 예산 확보도 또 부지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테고 또 예산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계산을 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서로 인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네네네. 지금 위원님, 대흥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흥동 자이 아파트 같은 데를 처음에 재개발을 할 시에 네네. 우리가 그런 거를 활용을 했다면은 대흥동 지금 노후청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좀 애당초부터 계획을 했다면 좀 원활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걸 활용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좀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시행사다만 조합이나 시행사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네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위원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공공청사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천동 1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대전시에서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거 추세를 봤을 때 정비 그 시설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부지의 퍼센트가 보통 한 21%에서 22%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 잡은 거는 30.7%를 계획을 잡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충분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종 주거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배치들 보니까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 것 네. 같은데 이 지역 같은 일단 경우는 바뀌면- 1, 2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일단 되고요. 이게, 예. 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3종으로 일반 3종으로 바뀌죠? 요거는 3종 네. 주거지역으로 예, 바뀌는 맞습니다. 예, 것으로 3종으로 네, 바뀝니다. 맞죠. 네. 그렇다고 네네.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제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게 지금 배치도를 보니까 네네.
상당히 이게 좋지 않게 나오는데 이게 왼쪽 도면 왼쪽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블록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일직선으로 해서.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국토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네네. 상당히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토지주들의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서 토지주들의 지금 찬성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 동의 같은 경우는 요건상에 봤을 때는 뭐 50% 이상 되면 그 적합하다고 판단을 되고요. 현재 동의 지금 현재는 약 51.83% 정도 지금. 51%입니까? 네네. 그런데 이 옆에 지금 제척된 필지 사전 조사는 물론 했을 테지만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계획이 이게 옳은 건지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전 국토가 작기 때문에 국토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토지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6블록이 제척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설계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게 제척된 부분을 넣고 설계를 했을 시에는 지금의 이 설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설계가 나올 거라고 누구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굳이 제척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 블록 자체는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정형화시켜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안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조합 추진 준비 위원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지금 현재 6개 필지를 다 포함시켜서 갔을 때에 그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 시켜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구역 설정을 이게 계획을 잡아온 걸로 알고 우리가 있습니다. 좀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2,000세대가 넘으면은 초등학교를 넣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의무사항이 있죠. 몇 그거는 세대 이상은 학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거는 저 교육청하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악을 좀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네,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네.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는 물론 사업을 얼마나 빨리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척을 하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는 빨라지고 느려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전 중구 전체적인 도시 균형 발전을 놓고 볼 때는 여기를 제척시키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업의 속도는 빨리 함으로써 시행사라든가 뭐 다른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이익 창출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제책을 했을 시에 도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또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거 안을 우리 의견을 또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주변 의견 공람 여기도 보니까 거의 편입 요청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37건이 있고 37인이 이렇게 있고 한데 물론 여기에 종교 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할 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중국 관내에 지금 본인이 어디라고 위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 중국 관내에도 지금
종교 부지가 있는데도 좀 교회가 있는데도 그 교회를 수용을 하고 다른 위치로 대체 부지를 마련을 해서 교회를 옮겨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국장 알고 계실 테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뭐 한 40군데 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부산 경기도 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급하게 빨리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비용도 또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도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은 이게 재척을 함으로써 오는 토지의 이용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재척을 해놓고 사업 시행을 한다고 보면은 남쪽 방향에 택지가 다음에 추후에 재개발이 들어갈 시에는 요 가운데만 쏙 빠져서 이 남쪽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일조권 문제라든가 또 설계도 또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은 물론 뭐냐 양쪽에 현재 토지주들 양쪽 분들의 의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본 의원의 의견은 여기를 과연 재척시키는 것이 옳은지 요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의원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6개 블록에 대해서 그 조합 준비위원회 쪽에서 사실은 검토는 했었는데 그 위에 있는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 자체가 거의 뭐 많지 않았고요. 그 밑에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9개를 다 정형화를 잡아서 가게 되면 최상의 계획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의율 자체를 이쪽 그 계룡로 쪽에 붙어 있는 그 3개 블록에 대해서는 좀 그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밑에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쪽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이 사람들까지 해갖고서는 다시 이걸 이제 변경을 해서 가려면 뭐 동의도 받고 행정 절차를 또 이행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적게는 뭐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좀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정형해서 가게 되면 최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에 3개 블록을 빼고 3개 블록을 넣는 방법도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걸 하게 되면 그 기간 자체가 조금 더 이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늘어지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손실이 사실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이 지금 현재 서대인 육교 쪽하고 뒤쪽에 호남선 철도 쪽은 아무래도 동의가 빠르겠죠. 빠른데 지금 성당 쪽의 블록은 대로변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이 본인들한테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관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든가 전체적인 토지 이용 효율성에서 보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쪽을 유리하다 어느 쪽이 불리하다 하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똑같은 입장일 텐데 어쨌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 재개발 재건축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뭐 강요를 한다거나 이게 강한 의견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뿐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의견 개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재개발 재건축 시에 우리 관에서 행정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서 우리 중구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당부를 드리고 이게 지금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사업에 아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본인이 제시했던 2,000세대 이상일 시에는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공공청사 확보 부지 방안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여기가 지금 이제 조합원 수라고 하죠. 예, 조합원 맞습니다. 수. 예, 맞습니다. 보면은 404 조합원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442명. 442명. 네네. 가옥조하고 세입자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이로 인해서 증가되는 예상 세대 수가 1,188세대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이제 증가를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조합원은 적고 일반 세대가 많으면은 네네. 그만큼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더 오고 더 이익이 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성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은 고시 2일 이후 5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주민들의 우리 조합원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네. 네. 여기에 이제 또 임대주택이 들어서야 되고 임대주택은 84세대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원래 기준사항으로다가 따졌을 때는 전체 세대수의 약 5% 이상 임대주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기준을 따졌을 때는 82세대가 기준인데 저희는 이제 84세대로다가 지금 계획했습니다. 네. 일반 분양수와 조합원 분양수를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네. 네, 그만큼 또 우리 기존 이제 조합원들이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우리 관과 우리 여기 사업 시행할 안에 있는 조합원들과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 우리 관에서도 이 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천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정치권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의원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강제구의원 또한 여기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의원의 제4차 회의를 6월 11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